오늘 시장 양상, 한마디로 혼조 양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회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용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도 소장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 5위부터 4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는 5일선 공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 만에 5일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5일선 회복은 향후 장세가 안정을 되찾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위 키워드는 일본 신용등급 하향입니다. 무디스에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지표와 주식시장의 엇박자입니다. 미국의 거시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났고 호재 없이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엇박자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신용등급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무디스에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데도 어떤 외환시장이라든지 엔화 환율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동경 증시도 그다지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미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데 따른 노출된 악재랄까 이럴까 좀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준호 소장께서는 노출된 악재를 보시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또 길게 봐서 이게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대로입니다. 일본 시장 별 변화가 없고 우리 시장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은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된 재료이고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을 재료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은 현재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한국 시장, 지금 현재 현상 그대로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본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었고 엔화가 여기서 약세로 가면은 오히려 이걸 일본 입장에서는 좀 즐기는 면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시장에서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일본의 엔화는 자금의 도피수단체가 되어 있어서 채권 가격이 별로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엔화에 대한 수요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충분한 상태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 영향은 별로 제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지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호재 없이 3%대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표는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쳤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에 1차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에 지표가 나쁘면은 오히려 시장이 상승하는 이런 경향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표가 나쁘니까 앞으로 연준이나 미 정부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인데요. 이학용 위원께서는 이번에도 좀 이런 흐름이 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페드가 됐건, 연방정부가 됐건 간에 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버닝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투자자들의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3대 7 정도로요, 기대할 것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주가에 좀 그나마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랑 똑같죠. 미국의 유명한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딕보브도 한 달 전에 주가 엄청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은행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팔아 제껴야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 의견을 바꿨죠. 은행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워낙 30%가 주가 한 달 동안 떨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우리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준으로 청산가치도 안 되는 주가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싸다는 것에 우리나라랑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도 저 자신 자주 얘기한 게 지금 가격대가 800이기 때문에 1700이나 1800이나 1900이나 다 싼 것은 분명한데요. 미국은 저는 평균적으로요. 2000년 이후만 보면 보통 17배에서 18배 정도 나왔습니다. PR 기준으로요. 지금은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PR 기준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보면 12배 남짓에 불과합니다. 미국도 분명히 가격만 보면 싸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예, 일단 뭐 다른 면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 작년 1차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보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그 내놓을 정책적 대응 수단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어떤 그 엇박자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지금 이러죠. 우리가 항상 경제가 좀 안 좋아져갖고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더 반대 얘기를 합니다. 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투자들도 안 하고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 하는데요. 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인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 부의 효과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중국의 역할론입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과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또 어떤 소득을 얻고 올지 상당히 좀 그 시장에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유럽 또한 지금 유로존 펀드가 지금 발행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 그래서 그 구원투수로 중국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학령 전문위원께서는 중국이 과연 유로존 그 채권 매입이라든지 어떤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할 이런 것들이 이번 회담에서 좀 나올 거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제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중국. 이제 글로벌 1의 시대로 점차 가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이 입에서도 직접 얘기를 하는 걸 제가 TV나 이런 데 뉴스에서 많이 봤고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정말 우리 시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대하지만은요. 다른 나라 기대할 건 없어 보이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국이 정말 물가 지수가 지난달 하면서 좀 피크를 치고 중국이 지금 긴축 완화 정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중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명확하니까요. 그러면 중국도 지난 5년 개발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나왔지만 결국 내수 부양에 대한 진작책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큰 기대를 자기네 채권 사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예전보다 수출보다 드라이브보다는 내수 쪽을 진작시키면요. 중국에서의 무역 수지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잉여 달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각 나라에 채권을 사준다 이런 것보다는요. 결국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 동력은 순수출, 그리고 투자, 그리고 내수, 소비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내수를 강조하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갈 것 같고요. 박준호 소장께서는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의 거시 환경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한번 좀 되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지표는 크게 둔화된 그러한 흐름이 아니고 여전히 성장 동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9%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물가는 이제 6%를 다소 넘나들면서 위태위태한 수준인데 이번 상반기에 거의 하이라이트 피크다라는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기본적으로 해외 요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하반기 가면서 점차 완화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연말경에 또는 4분기에 들어가서 중국의 긴축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가장 바람직한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이고 또 그것이 중국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흐름이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라는 이 큰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준호 소장께서는 중국 내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는 시각이신가요?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겠죠. 그러한 기대감하고 가격의
갭이 얼마나 아직까지 벌어져 있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또 오버슈팅을 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또 별로 바람직한 매수 접근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감안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는 종목 쪽으로 여전히 기업 가치는 그쪽으로 인기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 내수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근하자. 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키워드는 국내 기관의 매수 여력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수급 상황을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급매부는 상당 부분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 자금 유치를 살펴보면은 주식형 펀드로 8월 10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8월 22일까지 8일 연속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 국내 기관 투신, 지금 이제 운용사죠. 그 기간 동안 누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어저께 주식 매수를 끌어내지 않았나. 물론 이제 오늘은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는 지금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기관 매수 여력은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돈이 시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서 좀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사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맞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산하셨다는데, 저도 이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좀 8월 한 달간을 저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들어온 돈은 1조 7천이 들어왔고요. 주식 산 돈은 7천억을 샀습니다. 얼핏 잡아도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1조 원 정도는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프로그램 매매용으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100%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주식을 또 사라 그러면 무조건 사면 되지만 투신한 돈은 고객의 정말 중요한 돈이고 귀한 돈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이 들어가서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수학적으로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저평가라는 표현이 무조건 주식이 올라간다, 그 다음부터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요. 분명히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들 나름의 판단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걱정들, 이것들이 안정을 우선 기다리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제 조금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주식이 없으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다른 운영사에 비해서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면은 탄력을 좀 강하게 좀 일으키는. 어제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효과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주식은 항상 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지수 대비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 아니면 경쟁하는 매니저 대비의 수익률을 원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국내 투신사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저도 아까 낙폭이 심해질 때는 상당히 좀 프로그램 매매가 이거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었는데요. 오늘 가장 강력한 매도세가 프로그램 매도, 이제 기타로 잡히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입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오늘은 저희 어떤 장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지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장세를 받치지 않을까.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프로그램 매매는 하나의 패턴이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을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이제 비차익, 도매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시장 흐름을 변동성을 매우 크게 한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샀다가 팔았다가 그것도 동시에 보탄 하나로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진 것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현실보다 훨씬 더 확대해서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수할 때는 실질보다 크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또 매도할 때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헤지펀드들이 주로 초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서 추격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효익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러한 것들은 시장의 기관이 하는 매매 패턴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걸로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뭐 프로그램 매매 자체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뭐 프로그램 매매를 추정해서 매매한다는 거는 너무 리스크를 많이 지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